중전마마, 인종 전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상궁의 떨리는 목소리가 경복궁 깊숙한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1545년 7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30살의 젊은 왕 인종이 재위 9개월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아들 하나 남기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경원대군의 부인 14살 심씨. 바로 훗날 역사에 인순왕후로 기록될 그 사람이었습니다. 대군마마께서 왕위에 오르신다는 말씀이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어린 왕비 앞에서 나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경원대군은 고작 12살.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조선의 13대 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1살에 시집와서 남편 얼굴도 제대로 익히기 전에 14세 어린 나이에 갑자기 한나라의 왕비가 된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요? 더군다나 조선이라는 그 엄격하고 복잡한 예법과 권력 싸움이 난무하는 궁궐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뒤로 돌려볼까요? 인순왕후 심씨는 1532년에 태어났습니다. 본관은 청송 심씨.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종대왕의 장인 소헌왕후의 아버지 시몬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왕실과 인연이 깊은 대대로 이어져 온 명문가 중의 명문가였던 겁니다. 할아버지 심연원은 영의정까지 지낸 분이었고 아버지 심강도 높은 벼슬을 했습니다. 이런 집안의 큰딸로 태어난 심씨는 어려서부터 글을 읽고 예법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왕비가 되기 위한 기본 교양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42년 그녀의 나이 11살 때였습니다. 심씨 집안의 딸을 경원대군과 혼인시키도록 하라. 중종의 명이었습니다. 11살 소녀와 9살 소년의 혼인. 오늘날로 보면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왕자와 혼인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인에는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당시 궁궐은 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중종에게는 3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폐출당했고 둘째 부인 장경왕후가 낳은 아들이 바로 세자 훗날의 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부인이 바로 문정왕후. 그녀가 낳은 아들이 경원대군 훗날의 명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왕자를 둘러싼 권력 싸움이었습니다. 인종을 지지하는 세력을 대윤이라 불렀고 경원대군을 지지하는 세력을 소윤이라 불렀습니다. 대윤의 중심에는 윤힘이 있었고 소윤의 중심에는 문정왕후의 남동생 윤원형이 있었습니다. 이 두 세력은 서로 으르렁거리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암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1544년 중종이 세상을 떠나고 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연히 대윤 세력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윤임, 유관, 유인숙 같은 신하들이 조정을 장악했고 많은 선비들이 등용되었습니다. 이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젊고 현명한 왕 인종이 나라를 잘 다스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단 9개월 만에 인종이 죽었습니다. 30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독살당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물론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인종의 죽음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1545년 7월 경원대군이 명종으로 즉위했습니다. 12살 소년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4살 소녀 왕비 인순왕후가 서 있었습니다. 명종 전하는 아직 어리시니
내가 수렴청정을 하겠노라. 바로 그날 시어머니 문정왕후가 선언했습니다. 수렴청정. 왕이 어릴 때 대비가 발을 들이우고 대신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순간부터 진짜 권력은 문정왕후가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윤원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즉위한 지 단 2달 만인 1545년 8월 윤원영은 을사사화를 일으켰습니다. 윤임 일파가 역모를 꾸몄다. 근거도 없는 이 말 한마디로 대윤 세력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윤임, 유관, 유인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과 가까웠던 선비들도 줄줄이 귀양을 가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2년 뒤에는 양재역 벽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양재역 벽에 붙은 벽서 하나 때문에 또다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송인수, 이학빈 같은 선비들이 사형당했고 이연적, 백인걸 같은 유명한 학자들도 귀양을 갔습니다. 그 벽서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자 임금이 위에서 권력을 잡고 간신 이기 같은 자들이 아래에서 권력을 농락하니 나라가 망할 것을 기다리는 격이다. 문정왕후를 비판한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빌미일 뿐이었습니다. 윤원영은 이 기회에 자신의 반대파를 모조리 제거하려 했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광경을 누가 지켜봐야 했을까요? 바로 13살 소녀 왕비 인순왕후였습니다. 매일 아침 대전에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면 시어머니 문정왕후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어린 남편 명종은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 소첩은 그저 전하의 뒷바라지나 잘하겠나이다. 인순왕후는 현명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정치에 간섭하지 않았고 문정왕후에게 순종하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왕비로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 폭풍이 지나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편 명종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이 권력을 휘두를 때 명종은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사실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명종은 심혈증이라는 병까지 얻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병이었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종이 문정왕후에게 무언가 건의를 하려 하면 문정왕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누구 덕분이냐? 나와 윤원영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었겠느냐? 왕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상상이 되십니까? 명종은 때로 후원의 외진 곳에 가서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슬펐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조용히 위로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순왕후였습니다. 전하,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옵니다. 지금은 참고 견디셔야 하옵니다. 20살도 안 된 어린 왕비가 남편을 위로하고 궁궐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553년 명종은 20살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친정, 즉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두고 물러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구나. 잠깐이나마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수렴청정을 끝냈지만 뒤에서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윤원영은 여전히 조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명종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인순왕후의 외삼촌 일양을 이조판서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양도 결국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551년 인순왕후에게 가장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중전마마 원자이옵니다. 원자, 아들. 20살의 인순왕후가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순회세자. 이름처럼 순탄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왕이 되면 이 모든 혼란이 끝나겠구나. 인순왕후는 아들을 품에 안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11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을사사화의 피바람을 견뎌내고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눈치를 보며 어린 남편을 위로하며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조선의 다음 왕이 될 아들이 말입니다. 세자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총명하고 건강했습니다. 인순왕후와 명종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세자가 커서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1565년 드디어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윤원영도 실각했습니다. 20년의 악몽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명종은 진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자는 13살 곧 성인이 되어 왕위를 이을 준비를 할 나이였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1563년 창경궁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회세자, 인순왕후와 명종의 외아들, 조선의 미래였던 그 아이가 겨우 1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아들이. 32살의 인순왕후가 아들의 차가운 몸을 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12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을사사화의 피바람 속에서도 문정왕후의 압박 속에서도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라서 훌륭한 왕이 되면 그때는 좋은 세상이 올 거야. 그런 희망으로 2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명종도 무너졌습니다. 당시 명종의 나이 31. 아직 젊었지만 20년 동안의 스트레스로 이미 몸이 상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정왕후의 압박, 윤원영의 전횡, 자신은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세월. 그리고 이제 유일한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내 뒤를 누가 이을 것인가. 명종은 밤마다 이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563년부터 1567년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4년이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죽고 윤원영이 물러나면서 조정은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명종도 비로소 진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후계자 문제. 이것은 조선 왕조에서 가장 민감하고 위험한 문제였습니다. 왕에게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족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를 두고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피를 부르는 싸움으로 번집니다. 명종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순왕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종은 조심스럽게 후계자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왕족 중에는 여러 후보가 있었습니다. 명종의 이복 형제들인 해안군, 덕양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나이가 많았고 명종과 사이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종의 눈길이 간 곳은 덕흥군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덕흥군, 중종의 9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명종의 이복 형제인 셈이지요. 하지만 덕흥군은
후궁 창빈 안씨의 아들 서자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서자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덕흥군의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덕흥군의 적자였기 때문입니다. 덕흥군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하원군, 차남 하른군, 셋째 하성군. 명종은 이 중에서 셋째 하성군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1552년에 태어난 하성군, 이름은 균.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했다고 합니다. 명종은 이 조카를 자주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너는 참으로 똑똑하구나. 명종은 하성군을 칭찬하며 곁에 두고 지켜봤습니다. 1565년 9월 명종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영의정 이준경이 후계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전하, 만에 하나 있을 일을 대비해서 대통을 정하셔야 하옵니다. 명종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순왕후를 불렀습니다. 중전, 하성군을 궁으로 불러 과인을 간호하게 하시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선시대의 국왕의 간호는 원칙적으로 세자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성군에게 이 역할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상 그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인순왕후도 명종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하성군이 밤낮으로 전하를 간호하겠나이다. 하성군은 정성껏 명종을 간호했습니다. 다행히 명종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조정 대신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명종의 후계자는 하성군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명종은 끝까지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인순왕후가 다시 임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후계자를 너무 일찍 정하면 그를 중심으로 세력이 모여서 권력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종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1567년 6월 27일 평소 앓던 병이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이질이었습니다. 심한 설사와 함께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급히 대신들을 불러라. 영의정 이준경을 비롯한 대신들이 급히 경복궁 양심당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명종은 이미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눈만 간신히 뜰 뿐이었습니다. 전하, 대통을 누구에게 전하실 것이옵니까? 이준경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명종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떨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병풍 뒤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인순왕후였습니다. 36살의 왕비. 11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25년을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을사사화의 피바람을 견뎌냈고 문정왕후의 압박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유일한 아들을 잃는 비극도 겪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영의정 들으시오. 인순왕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을충년에 이미 정한 바가 있소이다. 을충년 1565년입니다. 명종이 쓰러졌을 때 하성군을 불러 간호하게 했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성군을 대통으로 삼으시오. 이 한마디로 조선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정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당시 왕족 중에는 하성군보다 왕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명종의 이복 형제인 해안군과 덕양군이 살아있었습니다. 이들은 명종과 같은 중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하성군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하성군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장남 하원군, 차남 하른군. 이들도 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셋째인 하성군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인순왕후의 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째, 명종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명종이 생전에 하성군을 총애했고 1565년에 사실상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것을 인순왕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하성군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당시 하성군은 16살. 젊었지만 총명했고 학문도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명종처럼 어려서부터 궁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될 자질이 있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성군의 배경이 약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성군의 아버지 덕흥군은 이미 155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하동부대부인 정씨는 1567년 5월, 그러니까 명종이 죽기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정씨의 친정, 즉 하성군의 외가도 그리 세력이 큰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조선시대를 보면 어린 왕이 즉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외척의 발호였습니다. 왕의 어머니나 왕비의 친정 식구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이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나라를 제멋대로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하성군은 달랐습니다.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외척도 약했습니다. 그러니 즉위하더라도 외척이 권력을 휘두를 염려가 없었습니다. 인순왕후는 이 모든 것을 고려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려면 하성군이 적합하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축시, 오전 1시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명종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35.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인순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하성군을 급히 불러들이시오. 명이 떨어졌습니다. 한밤중에 하성군이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16살 소년. 갑작스러운 부름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성군. 인순왕후가 그를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 나라의 왕이니라. 하성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승하하셨다. 전하의 유지에 따라 내가 왕위를 잇는다. 인순왕후는 명종의 어보, 즉 왕의 도장을 하성군에게 전했습니다. 이 순간 하성군은 조선의 14대 왕 선조가 되었습니다. 선조가 즉위하면서 인순왕후는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왕대비, 왕의 어머니를 뜻하는 호칭입니다. 하지만 인순왕후는 선조의 진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명종의 부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왕대비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조를 명종의 양자로 입적시켰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선조는 명종의 아들이 되었고, 따라서 인순왕후는 선조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영의정 이준경이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왕대비 마마 주상 전하께서는 아직 16이옵니다.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르셨기에 준비가 부족하옵니다. 마마께서 수렴청정을 하시어 주상을 보필하셔야 하옵니다. 인순왕후는 고민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권력을 휘두르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조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16살. 왕이 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왕위에 올랐습니다. 알겠소이다. 하지만 인순왕후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주상께서 친정하실 수 있을 때까지만 하겠소. 오래 하지 않을 것이오. 이렇게 해서 인순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567년 7월부터 1568년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인순왕후는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현전에 발을 들이우고 앉았습니다. 그 앞에서 선조가 자리에 앉았고 대신들이 정사를 보고했습니다. 인순왕후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조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주상, 어찌 생각하시나이까? 선조의 결정이 적절하면 승인했고 부족하면 조언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로되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떠하시온지. 이것이 인순왕후의 방식이었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왕을 가르치고 보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신들도 인순왕후를 존경했습니다. 왕대비 마마는 문정왕후와는 다르십니다. 욕심이 없으십니다. 1568년 2월 사림의 중진 백인걸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대비 마마, 이제 주상께서 친정하실 때가 되었나이다. 인순왕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겠노라. 문정왕후는 20년 동안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순왕후는 단 8개월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천렴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발이 거쳤습니다. 선조가 혼자 옥좌에 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선조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천렴 이후 인순왕후는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창경궁 깊숙한 곳에서 왕대비로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루는 선조가 찾아왔습니다. 대비 마마 조정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사옵니다. 마마의 뜻을 여쭙고자 하옵니다. 선조는 여전히 인순왕후를 존경했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찾아와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인순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상, 그것은 주상께서 결정하실 일이옵니다. 이 늙은 몸은 이미 정사에서 물러난 몸이옵니다. 하오나 주상께서는 현명하시니 스스로 판단하시옵소서.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나이다.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하시고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이시옵소서. 인순왕후는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한번 권력을 쥐어본 사람은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나서야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순왕후는 정말로 놓았습니다. 동생들이 권력 다툼에 휘말렸을 때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1575년 조정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했습니다. 심의겸, 인순왕후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만약 인순왕후가 나섰다면 어땠을까요? 동생을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순왕후는 끝까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상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1575년 음력 1월 2일 창경궁 통명전에서 인순왕후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44. 요즘 같으면 한창 나이지만 당시로서는 결코 짧지 않은 생애였습니다. 평소 만성 기관지염을 앓고 있었는데 그것이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선조는 크게 슬퍼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대비 마마 덕분이었습니다. 마마께서 아니었다면 어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선조는 인순왕후를 명종과 함께 강릉에 모시도록 명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지금도 그곳에 가면 명종과 인순왕후의 무덤이 나란히 있습니다. 쌍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문정왕후의 태릉도 있습니다. 죽어서도 시어머니 곁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인순왕후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화려한 업적? 아닙니다. 그녀는 8개월밖에 수렴청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개혁? 아닙니다.
그녀는 조용히 보필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순왕후가 남긴 것은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1567년 6월 그날 밤 명종이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 순간 인순왕후는 선조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조선은 혼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568년 2월 수렴청정을 거둔 순간 인순왕후는 권력을 내려놓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선조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인순왕후는 균형을 선택했습니다. 권력과 책임 사이의 균형, 가족과 나라 사이의 균형, 개입과 자제 사이의 균형. 이것이 바로 인순왕후의 지혜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더 오래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동인과 서인의 분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인순왕후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조심했습니다. 왕대비 마마께서 살아계시니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것이 인순왕후가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순왕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명했습니다.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용기 있었습니다. 역사는 시끄러운 사람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옳은 일을 한 사람도 기억합니다. 인순왕후의 이야기를 알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용하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희생한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내려놓는다는 것을. 인순왕후는 남편 명종을 사랑했습니다. 25년을 함께하며 온갖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인순왕후는 아들 순회세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잃은 후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인순왕후는 양아들 선조를 사랑했습니다. 8개월 동안 정성껏 가르치고 홀로 설 수 있게 한 후 물러났습니다. 인순왕후는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욕심보다 나라의 안정을 택했습니다. 이 모든 사랑이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순왕후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기를 바랍니다.